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 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플러튼 지역 91번 프리웨이에서 오늘 새벽 총격 대치극이 벌어지면서 이 일대 차선이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치극을 벌이던 용의 차량은 오늘 이른 새벽 USC 주변에서 총격을 시작해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자를 위해 일부 완화된 실외 마스크 지침을 곧 발표합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자 나오는 조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식당과 푸드트럭, 술집 등 요식업에 $2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관련한 발표는 내일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증세한 대상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기존 $10 95센트에서 $15로 인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혈전증 증세를 보여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은 현재 남성의 상태가 좋아져 수일 내 퇴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27만여 명이 백신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2차 접종 수요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 프로그램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여름부터 미국인들의 유럽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자 타운의 여행업계가 유럽 단체 관광을 준비하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국 센서스가 2020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인구는 지난해 기준 3억 3천만 명을 넘어서며 7.4%가 늘었지만 증가율 자체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 캘리포니아주가 인구 증가세의 둔화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연방하원에서 한석을 잃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타주로의 이주가 둔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소환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뉴섬 주지사 리콜을 추진해왔던 캠페인 측은 소환에 필요한 서명을 충족시켰습니다. 결국 올 가을 주지사 소환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케빈 폴코노 샌디에고 시장과 더거우스 전 연방하원 의원이 이 소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03년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소환 선거를 통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던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해지면서 삼성그룹이 내일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폭력 중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경의 총격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반군도 군 기지를 급습 점령하면서 미얀마 사태는 진정 국면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LA 엔젤스와의 경기에 구원투수로 등판해 4.1이닝 동안 5안타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LA 엔젤스가 9대4로 승리했습니다. LA 엔젤스의 선발 투수로 나섰던 오타니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면서 메이저리그 100년 만에 홈런 1위 선수가 선발 투수 승리를 챙겼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114대 103으로 승리하면서 3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반면 LA 클리퍼스는 뉴올리언스에게 103대 120으로 패해 4연승 행진을 멈췄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제 오늘 아침한때 흐렸지만 점차 맑아지고 있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잠시 ABC 연결해 보겠습니다. After shots appear to have been fired during the standoff with a murder suspect. This is the scene at Raymond Avenue near Fullerton. Those shots fired just before 5 a.m. Now, the westbound 91 is expected to remain closed now for most of your morning commute. It is going to be a mess. It is not clear when the eastbound lanes could reopen at this point 경찰 either. 총격 대치극이 벌어졌던 91번 프리웨이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Freeway both east and westbound does remain shut down between Harbor Boulevard and Raymond Avenue here in Anaheim for that LAPD investigation into the shooting that took place during the 5 o'clock hour on the westbound lanes of the 91 freeway. And that's what we're looking at right now. You can see that easy up right next to that white Jeep. And that is right above Raymond Avenue along the westbound lanes of the 91 freeway here. So again, if we widen out the shot, we can show you that westbound traffic that is just being taken off the freeway at Raymond Avenue. If you're coming out of the IE, passing the 55 freeway, try and get off the 91. 이 플러튼 지역의 91번 프리웨이에서 오늘 새벽 총격 대치극이 벌어져 현재까지 일대 전 차선 폐쇄돼 있습니다. 용의자는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과 USC 사이에서 벌어진 드라이브바이 슈팅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추격을 받기 시작했고 이 드라이브바이 슈팅 3건으로 인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새벽 1시쯤 피해자 1명은 7가와 피게로아 스트릿에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 남성 1명은 28가와 피게로아 스트릿 부근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서 각각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남성 1명은 엑스포지션 블루바드와 피게로아 스트릿 인근에서 드라이브-바이 슈팅 총탄을 받았지만 가까스로 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든 3건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약 3시간가량 용의자를 쫓아 추격을 했고 먼저 60번과 57번 프리웨이에서 느린 추격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25분쯤 마침내 레이먼드 애비뉴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경찰차가 용의 차량을 에워싸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용의자는 경찰 명령에 순응하지 않았고 차량에 탄 채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4시 50분쯤 경찰이 용의 차량 안으로 최루가스를 주입했고 그러자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용의자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총상은 용의자가 스스로 쏜 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대응 사격에 의한 것인지 아직 자세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91번 프리웨이 양방향 모두 레이먼드 애비뉴와 이스트 스트리트 사이가 전 차선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극심한 교통체증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CCTV 영상 그리고 각 방송국의 영상을 보면 엄청난 91번 프리웨이 현재 5번과 57번 사이에 극심한 교통체증 계속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바이든 행정부의 중소기업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여러 업종 중 식당, 바 이런 요식업에 2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레스토랑과 바, 푸드트럭, 카페테리아, 카페, 음식 서비스 업소들은 5월 최대 50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지원을 받는 요식업은 지난해 매출이 6,600억 달러로 거의 4분의 1이 감소했다고 음식업 연합회는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11만 개의 레스토랑과 바 등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기존 $10 95센트에서 $15로 인상합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와 근로계약을 맺은 민간인들입니다. 계약직 정부 근로자의 현재 최저 시급은 $10 95센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현행 $7 65센트에서 $15까지 올리는 안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된 시급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 3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를 위해서 일부 완화된 새로운 실외 마스크 지침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마스크 쓰기를 당부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오는 29일 내일 모레입니다. 4월 29일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신 접종률이 상승한 가운데 실외 마스크 지침 새롭게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자들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CDC의 새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발표문의 최종 문구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CNN은 새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현행 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침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가족이 아닌 2명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와 공공장소에서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40%대로 상승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면서 연방정부 청사와 부지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첫 의회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비중 있게 언급할 예정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가 다음번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at the world works to get through this pandemic, we also know that we must prepare for the next. We must be ready, resilient, and responsive. 유엔 가상연설을 통해 코로나가 창궐했던 지난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인 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곳 LA에서도 두 번째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어제 발표한 자료 결과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27만 8천여 명이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또 1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여겨서 2차 접종 권장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파레어 국장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LA 카운티 주민 440만 명 이상이 최소 한 번 백신 접종을 마쳤고 260만 명 가까이는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7만 7,902명은 2차 접종 권장일까지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레어 국장은 1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될 만큼 효과가 있다고 여기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차례 접종하면 일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며 반드시 2차 접종까지 끝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LA 통합교육부의 중고등학교가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1년 넘게 학교 캠퍼스를 폐쇄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해왔던 LA 통합교육부의 중고등학교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는 이달 초 우선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한 데 이어서 중고등학교도 오늘부터 다시 대면 수업을 하는 건데요.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이미 출근을 했고 오늘부터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학년별로 나뉘어 등교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6학년부터 9학년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7, 8학년과 10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 등교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대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저소득층에게 월 $1,000씩을 기본소득으로 무상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 하원 세입위원회가 어제 민주당의 스캇 위너와 또 에반 로우 주 하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저소득층 대상의 기본소득 법안 AB 6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AB 65 법안은 주 하원 세출위원회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각 카운티의 중간소득 20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 $1,000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교도소에 수감한 사람이 아니며 거주 카운티 중간소득 200% 이하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이 실제로 발효될 경우 연간 670에서 1,2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의무 격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한인들의 한국 방문 제약 완화가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총리 대행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기를 올 여름으로 특정한 것과 달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한국의 접종률이 높아진 이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의무 격리 면제 조치가 얼마나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재외국인의 경우 접종을 받은 백신의 종류가 각기 달라서 한국 정부가 격리 면제 대상 백신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관건입니다. 미국에서 올여름부터 유럽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타운 여행업계도 이 준비에 들어가는 등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신 접종에 박차가 가해지는 미국과 유럽이 봉쇄 해제를 서두르면서 미국에서는 올 여름부터 유럽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유럽행이 곧 트일 것으로 기대되면서 타운 여행사들도 모국 관광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 관광 재개를 위해 유럽의 현지 상황을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타운 여행업계는 올 7월부터 유럽 관광을 재개한다는 시간표 아래 한인들에게 인기 있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패키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호 관광의 조응명 전무입니다. 코로나로 제일 힘들었던 유럽이 올 여름부터 관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 청정적인 북유럽과 서유럽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 이외에 유럽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데 저희는 유럽을 6월 중순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일 시즌인 여름과 가을 또 크리스마스 여기에 발맞춰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 단체 관광은 주로 은퇴한 시니어층 혹은 결혼 기념일 등을 맞이해 부부 단위로 수요가 많은데 최근 들어 타운 내 여행사로 유럽 단체 관광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푸른 투어의 박태준 이사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제 문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어떤 상태인가라고 문의를 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문의를 하세요. 이제 본인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여행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겨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지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식당이든 호텔이든 관광지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인원 제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한 후에 일단 저희도 모객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단체 여행을 하기를 꺼리는 한인들의 경우 친지나 동창들 혹은 교회 단위로 유럽 패키지 여행을 할 수는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유럽에 있는 그 현지 여행사들하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투어를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상의 중입니다. 코로나 감염률이 급감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해 한인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찾으면서 그동안 답답하게 지냈던 스트레스도 풀 겸 패키지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광업계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증세에 본격적인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교육,
아동 복지 등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내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죠. 여기에 자본 이득세, 그러니까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대통령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이 증세안의 골자를 이미 내놨는데 증세안의 대상은 극히 일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현지 시간 28일 발표하는 미국 가족계획엔 자본 이득세 인상안이 포함됩니다. 미국 가족계획은 1조 달러 규모의 교육 아동 복지 지원책인데 이 재원을 자본 이득세를 인상해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 때 생기는 자본이득,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 이상인 경우 최고 세율을 현 20%에서 39.6%로 2배 가까이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발표를 이틀 앞두고 이 증세안의 골자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이 되더라도 그 대상은 극히 일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We're talking about 0.3%. That's about 500,000 households. So for the other 997 out of 1,000 households in the country, or the other 150 million households in the country, this is not a change that will be relevant. 이렇게 해서 자산 수익에 매기는 세금과 근로소득, 즉 임금에 매기는 세금과의 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The idea that we're going to punish people for investing in the economy right now just seems outrageous. I don't think that that can pass Congress, and we're going to make real sure it doesn't.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말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부양안을 내놓을 땐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의회 통과는 아직입니다. 부자 증세로 사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취임 직후엔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워낙 급선무라 이걸 후순위로 밀어넣는 분위기였는데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부자 증세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구름이 걷히겠고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부터는 보다 맑은 날씨에 낮 기온도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높아지고 목요일에는 8도가량 더 높아지고 금요일에도 4, 5도가량 더 높아져서 금요일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0도를 웃돌기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반짝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으로 돌아서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8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55도, 해안 지역은 63도, 51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 떨어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8도, 낮 최고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그널 상황입니다. 91번 이스트 선상 레이먼드 애비뉴와 이스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오늘 이른 새벽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양방향 전 레인이 지금까지도 통제되어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선상 레이먼드 애비뉴와 이스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전 레인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비아 프린세스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710번 노스 선상 라모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605 노스 선상입니다. 슬라우슨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소환 투표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부는 뉴섬 주지사 소환 투표를 추진해왔던 리콜 캠페인 단체들이 제출한 서명이 검증 결과 160만 명에 달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150만 명보다 10만 명이 많아 소환 투표가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환 특별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지난번 주지사 선거 투표자의 12%에 해당하는 149만 5,709명의 지지 서명이 필요한데 160만 명의 서명이 인정된 것입니다. 리콜 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 항목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여부와 뉴섬 리콜이 통과될 경우 대체 후보 선택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이 개표되는 방식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소환 특별선거가 실시되고 소환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주지사가 퇴출당했던 경우 2003년에 있었습니다.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민주당 주지사 딱 한 명이었는데 당시에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당선이 됐었죠. 주지사 보궐선거의 후보 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이미 공화당의 인사 여러 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소환 투표 당시에는 135명이 무려 135명이 출마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소환 선거에서 퇴출당하지 않으면 오는 2022년 주지사 재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를 통과한 부양법안인 미국 구조플랜법에 따라서 오는 5월 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이 한인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ARP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비용이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저 월 보험료가 단 $1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 100% 이상, 400% 이하인 캘리포니아 내 무보험 개인이나 가정이 상품거래소에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5월부터 2022년도까지는 이 FPL 자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하는 주민들까지 모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감일인 4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웹사이트나 한국어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UC 샌디에고가 최근 LA와 산타 카탈리나 섬 사이의 해저 구역의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연구진은 36,000에이커가 넘는 구역을 촬영한 이미지에서 액체를 담은 통으로 보이는 물체 무려 27,000여 개를 식별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동안 이 구역 침전물과 해양 동물 등에서 과거 살충제 등으로 쓰이던 다량의 DDT가 검출된 점을 비춰볼 때 이번에 확인된 통에 DDT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DDT가 들어있는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연구진이 조사한 이 구역은 캘리포니아주 남부아주에 있던 기업들이 1930년부터 약 40년간 산업 폐기물을 버렸던 곳입니다. 1972년 관련법이 제정된 뒤에야 업체들은 해양 폐기를 멈췄습니다. 연구진은 이 조사구역 LA와 카탈리나 섬 사이 해저에 약 7,000톤 이상의 DDT가 버려졌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통에서 물질이 샜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를 이끈 UC 샌디에고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에릭 텔 연구원은 안타깝게도 LA 인근 해역 분지는 1930년부터 수십 년간 산업 폐기물을 버리던 장소였다며 폐기가 초래할 결과에 대처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이번 데이터가 유용하게 사용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3억 3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10년 사이 7.4% 늘었습니다. 하지만 증가율 자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 지형상 공화당 강세인 남부 썬벨트 인구 증가율은 민주당 우위인 북부 러스트벨트보다 높아서 각 주별 분포가 공화당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공개된 2020년 센서스의 집계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증가세 둔화로 사상 최초로 연방 하원에서 한 석을 잃게 됐습니다. 이 민주당 강세인 이곳 캘리포니아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6일 인구조사국이 공개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집계 결과 미 전역의 인구는 3억 3,100만 44만 9,281명으로 집계돼 10년 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10년 전 센서스에서 나타난 인구 증가세 9.7%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세입니다. 인구 집계 조사 결과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며 각주의 연방 하원 의원 의석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주는 이번 센서스에서 인구 3,953만 8,22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으나 지난 10년 새 타주에 비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연방 하원 의원 한 석이 줄어들어 기존의 53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가주는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서 한 석을 잃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등에 배정되는 연방정부 예산 등 인구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여파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조사국 인구부서 캐런 배틀 국장은 가주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이민자들이 유입되었지만 가주를 벗어나 타주로 이주한 주민들의 수가 가주로 유입된 인구를 웃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alifornia has actually experienced negative net domestic migration, where again there were more people moving out of California than moving into California. 팬데믹 기간 동안 가주에 본사를 둔 오라클,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등이 세금 문제로 보다 유리한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 점도 주민들이 가주를 빠져나간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가주를 비롯해 일리노이, 미시건,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기존의 연방 하원의원 의석수에서 한 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7 states will each lose 1 seat in the House. California, Illinois, Michigan, New York, Ohio, Pennsylvania, and West Virginia. 반면에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몬테나, 오리건 5개 주는 한 석의 연방 하원 의석이 늘어났으며 텍사스의 경우 연방 하원 2석이 늘어났습니다. 가주는 이번에 한 석을 잃었지만 여전히 연방 하원에서는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국 측은 지난해 팬데믹, 산불과 허리케인 등이 이어지면서 인구 집계에 어려움이 작용했음에도 정확한 인구 집계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정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는 각주의 연방 하원의원 의석 할당을 비롯해 경제적, 인적 지원에 있어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회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카운티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와 함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중어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관에서 실시합니다. 내일 선착순 200명에게 증오범죄 대처 소책자와 호루라기 그리고 식료품이 무상 제공됩니다. 선착순 200명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자녀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수잔정 박사의 디얼 수잔 세미나 시즌2로서 아이야 너 때문에 행복해 시리즈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세미나 주제로는 5월 4일 우리 아이의 행복한 뇌 발달,
그리고 5월 11일에는 아이의 자존감 키우는 방법, 18일에는 행복한 아이로 만드는 양육법, 그리고 25일은 유아기의 애착과 정서에 관한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이며 줌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213-235-4848, 213-235-4848번입니다. 한인 마켓들도 이제 컵사이드 픽업 서비스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하고 마켓에 가서 내가 주문한 물건을 픽업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H마트가 시작하는데요. H마트가 컵사이드 픽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 얼바인점은 26일부터 시작을 했고 부에나파크와 알키디아 지점은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LA 시티센터와 가든그로브점은 내일 28일, 다이몬드 바우와 토렌스점은 29일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서비스 가능 지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컵사이드 픽업 서비스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 업체 인스타카트를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주문하면 2시간 내에 H마트 매장에서 상품 픽업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H마트 각 매장 주차장에는 커브사이드 픽업 전용 공간이 설치되고 주문 물품을 직원들이 고객 차로 직접 가져다 줄 예정입니다. 매장 픽업을 선호하는 고객은 매장에서 직접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결폭풍에 따른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던 중가주 빅서 지역의 1번 해안도로 구간이 어제 주 교통당국의 신속한 복구 공사로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당시 빅서 남쪽 15마일 지점의 레크릭 지역 1번 도로는 100피트 이상 유실됐었지만 어제 아주 말끔하게 복구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Just off of Vista Del Mar where there was a vault explosion. So there is a power outage here and that is also impacting 헐리우드 지역 6100 프랭클린 애비뉴와 고월 스트리트 부근에서 폭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결과 변압기가 원인이 돼 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 4명의 부상자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FDA가 잔슨앤잔슨의 백신에 대해서 지난 23일 사용 중지를 해제함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즉각 재개하도록 허용됐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CDC 자문기구가 긴급회의를 열고 잔슨앤잔슨 백신의 사용을 재개하도록 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AP통신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라는 드문 증상을 나타낸 6명, 여성의 15명 사례를 검토한 뒤에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시도 잔슨앤잔슨 백신 접종을 재개할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지정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센터를 방문하면 연령이나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예약 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23일부터 모든 연령이 예약을 하지 않고 현장 방문만으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다음 달 15일부터 실내 모임은 100명, 실외 모임은 25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당 같은 요식업은 자정 이후 주류 판매도 가능해졌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에 문을 닫는 영업 규제도 풀리게 됩니다. 레프노담 버지니아 주지사는 6월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훨씬 더 많은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월에는 이에 따라 인원 제한이 더 많이 풀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 워싱턴 DC에서는 연방보건당국이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 중지를 해제함에 따라 접종 재개를 메릴랜드도 허용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즉각 재개해도 된다고 밝혔다라며 우리도 즉시 재개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메릴랜드주는 밝혔습니다. 베이 지역 보건당국이 잔슨앤잔슨 백신 사용을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베이 지역에서 첫 번째 남성 혈전 환자가 발생해 주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남성이 지난 8일 잔슨앤잔슨 백신을 맞고 16일부터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고조되기 시작하더니 다리에 혈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 전역을 통해 발생한 첫 번째 남성 혈전 환자입니다.
이전까지 발생한 잔슨앤잔슨 백신 접종 혈전 환자는 모두 50대 이하 여성이었고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으며 7명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베이 지역 해안 도시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2100년까지 해수면이 7피트가량 증가해 60만여 가구가 홍수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중 다수 가구가 마린 카운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틴슨 비치 해변 내 주택과 시설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주 의회의 민주당이 지난 25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비롯해 자본취득세법, 기후변화 대응법 같은 굵직한 법안들을 확정 통과시키고 105일간의 정기회의를 끝냈습니다.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들 법안 외에도 지난 수년과 문턱을 넘지 못했던 우선 처리 정책 법안들을 금년 회기에 모두 밀어붙이면서 모처럼 승리감을 만끽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애틀 워싱턴주는 소량의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되 궁극적으로 이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워싱턴주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하원에서 수정돼 돌아온 관련 상원 법안을 가결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서명을 위해 이첩했습니다. 하와이 방문객들의 최고의 귀국 선물로 유명한 마카데미아 초콜릿 하와이안 호스트 회사가 허위 광고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원고는 뉴욕 소재 법률 회사와 캘리포니아 소재 법률 회사로서 제품의 포장재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 마카데미아 초콜릿의 하와이안 호스트가 미국 본토 시장에 납품하는 마카데미아 초콜릿이 실제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와이에서 생산된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 뭐라 그럴까요? 힘이 좀 많이 빠졌죠. 어제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연장 끝에 3대5로 패하면서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2연패가 아니라 최근 5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달리던 다저스 지금 15승 8패인데 공동 1위입니다. 그 공동 1위가 누구냐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라이벌이다라고 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전통의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5승 8패 공동 서부조 선두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5승 8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도 있고요. 그리고 보스턴이나 캔자스시티도 승률이 상당히 좋아서 다저스의 독보적이었던 시즌 초반 성적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저스의 좌완 투수 데이비 프라이스가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몇 주 쉬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며칠짜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당한 데이비 프라이스 올해 선발 투수 로테이션에 끼지 못해서 불펜으로 뛰고 있는데 이 불펜 투수 데이비 프라이스의 연봉 3천만 달러입니다. 적잖은 나이에 도전을 선택했던 양현종 선수가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습니다. LA 에인절스 강타선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YTN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대기하던 양현종은 경기 직전 빅리그 승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석점 뒤진 3회 투아웃 2, 3루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꿈의 무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In the Rangers bullpen right now, making his major league debut, a 14-year career in the KBO. He has been a regular season MVP. He's won a Korean Series Most Valuable Player Award. 양현종은 팀 타율 2위 에인절스 타선을 상대로 공격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4번 타자 랜던을 뜬공으로 돌려세우고 주먹을 불끈지더니 7타자를 연속 범타로 처리했습니다. 얼굴 쪽으로 날아온 월시의 빠른 타구를 본능적으로 잡아내 수비 능력도 증명했습니다. Releasing the baseball, coming right back at you, just throwing that glove up there, just making sure you're covering the face. The way you're going to get hit. Wow. 트라웃, 푸올스 등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를 상대로도 양현종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양현종의 호투는 6회 투타 겸업 일본인 선수 오타니의 기습번트에 흔들렸습니다. 초구에 시도한 번트가 절묘한 지점에 떨어지며 빅리그 첫 안타를 내줬습니다. 월시의 적시타로 오타니가 홈을 밟아
첫 실점을 허용한 양현종은 7회 이글레시아스에게 빅리그 첫 홈런을 맞았지만 남은 타자들을 범타 처리하며 임무를 마쳤습니다. 변화구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4와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 5개를 내줬지만 볼넷 없는 안정적인 투구였습니다. 많은 팬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공을 던져서 좀 재밌었던 그런 느낌이었고 상대가 누구든 간에 조금 제 볼을 던져야겠다는 그런 목표로 좀 던졌던 것 같습니다. 전날 2경기 연속 홈런을 치고 선발 투수로 나선 오타니는 투타에서 맹활약하며 3년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마운드에선 3회부터 5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솎아내는 위력투를 선보였고 타석에선 2타점 적시 2루타를 포함해 멀티안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타니는 1921년 베이브 루스에 이어 100년 만에 홈런 선두를 달리면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4월 2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재레오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